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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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봄이 온 거죠? 봄이죠. 봄 맞죠? 날은 좀 네, 추워도 왔는데 봄이죠. 바람은 살짝 불어서요. 봄바람. 네. 네, 봄바람 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들. 네. 자, 이 시간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이 봄에 제발 아름다운 꽃 구경도 나라 걱정 안 하고 다닐 수 있는 세월이 되었으면 하네요. 요즘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요. 정치적인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으면 한가 동시에 저도 이사를 통해서 좀 봄 단장을 새롭게 할 네. 계획입니다. 집 이사하실 네. 때 네. 가서 짐 들어드릴까요? 예, 근데 이삿날이 4월 1일 만우절이라서 아.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집들이는 하시겠지? 알았어요. 차 한 잔 대접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양손 무겁게 함께 가겠습니다. 네. 가볍게 오면 안 되는데. 네, 우리 정임 씨는 어떠세요? 네, 아니 2달의 장장 긴 겨울 방학을 끝내고 드디어 개학을 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갔습니다. 와, 박수 쳐야 돼요? 네, 정말 신나는 날이죠. 네. 네. 그 제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개학 학생이에요. 개학이다. 유유유유 막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다가 와 개학이다 신난다 크크크 그랬. 맞아요. 네, 그렇게 저희가 이 인간사가 만사가 그렇게 한 사람이 좋으면 한 사람은 슬픈 이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 과학적인 얘기 같은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요. 그래, 이 제로성 게임이 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네요. 네. 오늘 저희가 읽고 이야기할 책은 바로 이 책이죠. 과학하는 여자들. 과학하는 여자들 우리를 두고 얘기하는 것인지 과학 좀 하세요? 과학요? 네. 생활상에 살아가면서 과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겠죠. 우리가 네. 의식을 못할 뿐이고요. 학교 때는 저는 과학 과목을 싫어하진 않았어요. 근데 화학은 좀 별로 안 좋아했고 생물이랑 물리 과학은 엄청 좋아한 편이었어요. 그럼 잘하신 거죠. 그런데 선택은 문과 쪽을 선택했어요. 왜 그랬을까? 사 들어가는 직업을 면해서 옛날 어른들은 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수학을 잘하고 좋아한다 해도 너는 뭐 변호사 되어라, 뭐 혹은 뭐 등등 사자 의사 되어라, 뭐 그런 제 것들. 자랑 같지만 둘 다의 소질이 있는데 저는 좀 더 철학적이지 않나. 그래서 문과를 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건 공감해요. 공감해요. 저도 공감해요. 영성계에 좀 일가견이 있으시죠. 우리 그리고 철학적이시죠. 왜 상당히. 그러세요? 네. 왜 그러세요? 넘어가세요. 네. 저는 정말 과학하고는 담 쌓았습니다. 네. 중2 때부터 이 삼각함수 나올 때부터 그 수학이랑 멀어지기 시작해서 게다가 그 선생님이 중요하잖아요. 네. 처음 부임하신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얼마나 덜덜 떨면서 못 가르치셨는지 정말 네. 저는 제가 인문계 선택한 이유가 있네요. 네. 수학쌤보다 영어쌤이 훨씬 젊고 잘생기시고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엄청 중요한 거네요. 이 모든 핑계를 선생님한테 돌리면. 네, 도대체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이렇게 딱 보자마자 이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특히나 우리 이 책에 나오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 과학자로서의 입지를 다지신 분들이면 그 세대들은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하다가 과학자의 길로 들어가게 됐는지 그래서 과학한다는 게 과학하는 여자들이라는 책 제목에서부터 과학의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여자들의 방점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좀 뭔가 한번 읽어보고 싶다. 내가 익숙해 아는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엊그제 3월 8일이 그 세계 여성의 날이기도 했잖아요. 이 세계 여성의 날은 저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908년 3월 8일 1만 5천 명의 미국 여성 노동자들인데 그 당시에 섬유 노동자들이 모여서 10시간 노동제, 작업 환경 개선,
그리고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이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보면 정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느린 것 같지만 조금씩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고 있는 것도 이 어른 선배님들의 근로자 노동자들의 여성 노동자들의 힘이 크지 않았나. 네, 그렇죠. 그렇게 우리 다시 한번 감사드립시다. 네. 저희들은 살림하는 여자들이잖아요. 근데 과학하는 여자들 뭔가 좀 새롭죠. 새로운데 이 책의 취지가 말씀하신 대로 여성들의 어떤 근로 관련해서 조금 더 나은 어떤 발전을 그렇죠. 목표로 하는 이제는 것 같아요. 단순한 근로나 노동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이나 어떤 그런 환경을 개선하고 또 뒷받침하는데 이게 조금씩 개선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 구성이 조금 독특하죠. 5분의 저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들이 과학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셨어요? 책 구성이 처음에 과학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을까. 저는 과학을 싫어하는데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근데 책을 읽었더니 책이 되게 쉽게 읽히고 또 단락단락 이렇게 짧게 되어 있는 부분이 오히려 읽기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던 그 5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뭐 생명과학이라던가 화학공학자라던가 뭐 과학수사라던가. 그러니까 과학수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드라마를 통해서 익히 많이 알고 있지만 뭐 극지라던가 또 그 생명과학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좀 생소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깊이 읽기도 있고 또 화학공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또 그런 것도 상세하게 챕터로 나와 있어서 그 중고등학생들이 이걸 보고 참 참고하면 좋겠다. 그렇죠. 진로 선택할 때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책들을 읽고 가까이에 여성 과학자들의 롤 모델이 있었더라면 조금 지루하고 하기 싫은 공부라고 그냥 내팽개쳐 버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 길로서도 나의 그 재능을 열심히 살릴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눈에 뭔가 보이는 게 있었더라면 충분히 한 번 더 고려해봤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좀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많이 읽으시고 또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숙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책은 과학하는 여자들이지만 그 과학이라는 단어 자체에 다른 단어만 넣어서 조금 더 넓은 분야의 책들도 나오면 여학생들이나 뭐 진로를 결정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 책들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없었던 것들은 아닌데 그냥 이게 굉장히 좀 학구적으로 적어서 조금 포커스가 그래서 쉽게 접하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나 이렇게 아주 저학년용으로 그 아동의 관들이 어린이들 아주 저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던가 그렇게 되어 있지 정말로 그 진로를 고민하는 그 고등학교의 뭐 대학생 소년들을 위한 책들이 이렇게 많지는 대중적인 책들이 많지는 저는 않지 이 책 중에서 그 뒷부분에 챕터별로 왜 진로를 위해서 어떤 팁이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고 애들한테 참 도움이 되겠다 싶었고요. 이 책 자체가 한겨레 신문 기자님이 정리는 하셨지만 실제는 여성과총에서 기억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5분 정도잖아요. 좀 얇다 싶지만은 앞으로 시리즈로 점점 더 나와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실 거라고 하시네요. 아니 저도 굉장히 좀 여기서 되게 공감하고 좀 좋은 부분이 뭐냐면 우리 시대에 멘토가 부족하잖아요. 멘토가 부족한데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이렇게 말은 공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 삶의 멘토를 만난다던가 내가 어디 직접 누구를 만나서 그분의 얘기를 들어본다든가 너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시리즈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보면 사실
비과학자인 저희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도 우리가 또 같은 여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으로서의 삶은 어땠을까? 이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5분 중에서도 특별히 관심 가는 부분 각자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어떤 누가 제일 관심이 가셨어요? 제 같은 경우는 저기 수학자 최영주 씨 나오는데 네.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살아가면서 약간 뭐 생각 내지는 사색, 철학, 명상 뭐 이런 쪽을 접해서 그런지 그분의 설명 중에서 제일 쉽기도 쉽지만은 마음에 와닿았고요. 중학교 때 벌써 영원한 거는 없다는 거에 대한 허무감 그런 거를 느끼셔가지고 그럼 영원한 건 뭘까를 생각하다가 수학에 있어서 정수 부분을 뭐 계속 연구하셨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이분은 수학자의 길을 안 가셔도 삶을 굉장히 관조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뭔가를 철학적으로 살아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기 뒷부분에 가면 화학공학자 박문정 씨 네.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정말 뭐 읽으면서 정말 인공근육 뭐 아주 볼트가 약한 전기파로서 일단 인공근육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런 점이 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기여도뿐만 아니고 제 스스로도 생활상에서 어떤 뭐 저주파 자극기 같은 거 어떤 걸로 왜 물리치료 했을 때 발가락이 따로 움직이고 손가락이 따로 한 개가 그 전자파로 인해 움직일 때 신기하다 싶었는데 이 부분은 정말 깊이 있게 하셔가지고 계속 막 연구를 하시면은 많은 사람들 뭐 일상생활하는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고 또 장애인들한테도 실제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문 분야가 또 있더라고요. 장애인들의 그 공학인데 네. 장애인들의 어떤 보조 기구나 네.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그 네. 전문적인 네. 분야들이 또 네. 다른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네. 그런 것들도 있는 예전에 것 같아요. 어떤 영화 봤었는데 돌고래인데 지느러미 쪽이 안 됐어서 그 영화에서는 미국 쪽이었는데 그쪽에서는 그 돌고래를 위해서도 그런 왜 만들더라고요. 예, 맞아요. 만들더라고요. 예, 강아지를 위해서 만들어요. 예, 그래서 사고로 그 다친 문화 강아지. 자체가 너무나 다르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람도 힘든데 네. 돌고래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의 그 인권 개념, 이 생명 존중에 네. 대한 개념도 계속 발전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개념 플러스 과학을 하고자 하는 그 의지, 그다음에 의지. 시설의 어떤 뭐 기술력, 그쵸. 문화 뒷받침, 있잖아요. 뒷받침해주는 문화 되는 모든 것들이. 게 그렇더라고요. 어떠세요? 정임 씨는 어떤 분이 가장 와닿아요? 네, 미생물학자 그 이용금 교수님이 되게 와닿았었는데요. 미생물하면 저희가 보통 이제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막 이제 연구하고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대단하시더라고요. 뭐 국내 연안부터 해서 남극을 다 다니시면서 신종 미생물을 다 발견하고 연구하셨고, 뭐 2007년도에는 여성 최초로 뭐 극지 연구소장 취임하셨던 분이라고 해요.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그 극지라는 위험 요소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 아무런 방해 요소가 아닐 뿐더러 오히려 막대원 자원이 있는 곳이고 어떤 연구자든 자기 연구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우리가 이제 나한테 또 마무리 그래서 또 나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있고 앞으로도 이제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쉰이 넘으신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뭔가 이렇게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또 굉장히 또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저희가 미리 이렇게 뭐 이렇게 짜고 선정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쭤보면 각자가 이게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너무 그래서 재밌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저는 저 파트 읽으면서 느꼈던 게 왜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게 낫고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 찾으라 그래도 안 찾을 거 아니에요. 저분은 몰라야죠. 정말 그 찾는 과정이 즐거우셨으니까 저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저는 아무래도 책의 맨 처음에 딱 나오는 그 빈내리 교수님의 이야기가 재밌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좀 물론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그런 포커스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
문과 고등학교에서 이과를 선택하게 된 것도 과학사라는 책을 읽고 그 계기를 통해서였다라는 얘기도 우리가 또 책을 늘 잘 다루고 늘 책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뭔가 있는 것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 과학자와 전혀 공통점이 없을 것 같았는데 그 부분에서 공통점 발견해서 좋았고요. 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번역했던 학습 만화가 그 내용이 그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네, 제임스 왓슨이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어려웠어요. 뭐 단어들이 뭐 그 거기 어휘들이 하나도 모르겠는 거를 갖다가 막 사전을 열심히 찾아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진작 좀 더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런 이렇게 다양한 그 과학 분야에 좀 접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과학자들이 출연하는 시나리오 한 편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능력되세요? 우리 나눠가지고 써볼까요? 그래요? 롤 모델로 대상으로 도입부 뭐 전개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씩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캐릭터가 나올 것 같잖아요. 서로 다른 캐릭터가. 그래서 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극지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사건은 많을 것 같아요. 극지라서. 엄청 사건도 많고 그런데 거기 범죄가 그죠? 법의학자가 해결을 하는 거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프롤로그 언니가 쓰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은 저희끼리 이렇게 막 수다만 뜨는 게 아니라 특별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시간에 저기서 침묵하느라고 숨소리 죽이고 지켜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자, 이 책의 그 정리를 맡으신 김아리 기자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죠. 손님인데 가운데 앉으셔야지. 자, 귀에다가 드시고 님 여기 마이크에 조금 가까이 대시고 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그 특별히 제 책을 한다고 선정해서 독서 토론 한다고 하셨을 때 또 부탁을 드렸더니 기꺼이 이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와주셔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청취자들도 들어주셔서. 네. 근데 또 목소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가까이서 뵈니까 마스크도 너무 훌륭하신데요. 다음에 특별히 뭔가 그 화면이 좀 더 크게 키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선 오셨으니까 자기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한겨레 신문사에서 10년 정도 기자 활동을 하다가 육아 문제로 지금은 아이를 키우면서 프리랜서 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 김아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그 아리라는 이름에 어떤 사연 있나요? 사연은 저희 어머니가 공무원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셨을 때 계셨던 부서가 이렇게 출생신고를 받는 부서였어요. 정말요? 워낙 많은 이름을 갖다가 접하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이름에 대해서는 엄청 정보가 많고 또 그래서 제가 첫째거든요. 첫째 이름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흔하지 않고 특별한 이름으로 지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일단 이름부터 발음부터 이제 아리라고 정하시고 그 다음에 한자 자전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한자 자전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자로 쓸만한 한자 중에서 가장 좋은 걸 고르시고 리자도 이제 그렇게 고르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보통 한자가 없는 줄 아시는 분이 많은데 한자가 있어요. 근데 그 한자가 좀 희귀한 한자여서 일반 자전에 없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한자 선생님이 너 이름 한자가 뭐냐면서 한자 알려드리니까 그런 한자 없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엄마한테 말씀드릴 때 엄마가 이제
분개하셔가지고 엄마가 이제 그 한자 자전의 그 부분을 100배 복사해가지고 한자 자전 글자 작잖아요. 엄청 크게 해서 그거를 이제 지갑에 넣어주시면서 누구나 물으면 이제 다 보여줘라. 근데 네. 그러면 그 알이라는 그 뜻이 있어요? 네, 알이. 뜻이 있어요. 네.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굉장히 민망한 네, 가르쳐 주세요. 네, 높을 아자에 네. 영리할 이자거든요. 그래가지고 높고 영리하라고. 네, 그렇네요. 좋은 이름이에요. 여기 교수님 이 저자분 중에서 김민내리 교수님 이름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일단 이름 자체 때문에 놀림을 되게 많이 받는데 한자를 얘기하면 더 놀림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한자를 밝히지 않는 걸로 그냥 순한글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고 싶어요. 제가 처음 이름을 딱 책에서 봤을 때 이름 사연 물어봐야지 이렇게 딱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역시나 이렇게 대단한 어머님의 여성 파워 이렇게 큽니다. 엄마가 저 이름을 짓느라고 너무 진을 빼셔서 동생 이름은 그냥 굉장히 다릅니다. 이런 슬픈 사연이. 그래서 저는 알이 뭐 누리 뭐 이렇게 나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참 저는 근데 이름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하니까 저는 최근에 제 이름이 굉장히 흔하지 않다 생각했는데 저랑 같은 이름을 가지신 분들을 최근에 막 만난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어느 날은 제 이름을 가지신 분이 저한테 패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내가 나한테 했나?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검색하다가 보니까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서 나한테 패친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랑 전혀 다르게 너무 활달하고 막 그 화려하신 분이셔갖고 너무 신기했고 그 외에도 김신이란 분도 계시고 박신이란 분도 만나고 막 이름이 너무 흔한 이름이 된 거예요. 너무 이름이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책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잡스러운 얘기 많이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진지한 사람이 좀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볼게요. 책을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정리하실 때 과학에 대해서 좀 좋아하셔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출판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열심히 해보자 이러신 거예요? 아니 제가 작가 후기에도 썼는데 제가 과학을 정말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공감 갑니다. 네, 과학이 이제 4과목인데 생물 지구과학은 이제 암기할 부분이 있으니까 대충 암기를 해가지고 평균을 겨우 이제 상회하는 점수를 받았는데 물리하고 화학은 정말 이해를 너무 못해서 외울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평균이 당연히 안 되는 점수를 받았는데 한 번은 제가 시험을 봤어요. 공부를 이렇게 해도 평균이 안 되는데 3번으로 이렇게 쭉 줄을 세워보면 어떨까 했는데 3번으로 이렇게 줄을 세웠더니 평균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때 이제 3학년 때 제가 생물을 선택을 하니까 이제 1, 2학년 때는 그냥 이제 굳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줄을 세워가지고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과학을 잘하는 사람에 대한 되게 뭔가 그렇죠. 경외심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을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평생 궁금했던 도대체 과학을 어떻게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어떻게 잘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업으로 가질 수 있고 그 업을 하면서는 어떤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책을 맡게 됐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장점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 사람이라면 궁금한 게 좀 적었을 텐데 왜냐하면 이 책이라는 게 정말 과학자의 길을 벌써 걷고 있는 사람을 위한 책이 아니라 그 세계가 어떤 건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독자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김아리 기자님이 최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자기가 이 과학을 잘하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너 어떻게 과학을 그렇게 잘해? 과학의 어떤 점이 재밌었어라는 질문이 안 떠오를 텐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했기 때문에 질문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죠. 보통 이제 과학을 잘하고 관심 있는 사람보다 질문지 자체가 A4 용지 10장 정도로 드렸어요. 네. A4 용지 10장 정도를 그 과학자분들이 그거 일일이 다 답변을 잘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과학자분들이 답변을 이제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은 10가지 질문을 드리면 9가지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고 한 가지 질문에 삘이 꽂히셔서 A4 용지 10장으로 답을 주세요. 역시 한번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굉장히 모범적인 선생님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되게 이제 그 답을 FM적인 답을 주시고 그리고 또 마감을 굉장히 안 지키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칼마감. 이 자리가 어디든 메일을 받으면 바로 그 자리가 인천공항이라도 바로 답변을 주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 작업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 작업 기간이 처음에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해서 출판사랑 얘기를 해서 출간이 되기까지는 한 3개월 정도에 걸렸는데 이 저자분들 워낙 바쁘시니까 이분들과 3개월간 작업을 할 수는 없고 이분들하고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이메일로 주고 받으시면서 이메일 인터뷰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조금 그 기대하기는 이제 개인적인 그 만난 인터뷰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대면 인터뷰가 안 된 게 너무 바쁘신 분들이라서 너무 바쁘시고 이제 김빈내리 교수님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인데 다른 지역에 계신다는 것보다도 워낙에 대부분이 외국에 세미나 출장이 많으셔서 한 번 답은 뭐 남미에서 보냅니다. 그다음 주에 답은 미국에서 보냅니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서울에 계셨다고 해도 시간을 내서 만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책에 그 보면 초반에 설명을 보면 이 책이 이 한 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시리즈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후속작도 정리하실 계획이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책 후보를 이제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시구나. 이 책 자체가 이제 중고생들에게 이제 여성 과학자 롤 모델을 제시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책에서는 가장 이제 어벤져스라는 표현을 붙였는데 가장 스타 과학자 5분을 선정했고 이제 2권부터는 이제 분야별로 좀 더 이제 섬세하게 나가서 계속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 시리즈를 읽으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과학의 그 다양한 분야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책이 중고생을 대상으로 포커스를 맞추셨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중고생들이 읽고 나면은 뭔가 생각이 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 뭐 행사 계획 같은 거 없으신가요? 지금 이 중고생들 상대로 이 독후감 공모전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마감은 4월 6일까지인데 총 상금액이 350만 원이니까 문상인가요? 문상이에요. 많이들 응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딸 보고도 해야 되겠네요. 네, 꼭 읽혀서 한번 해보세요. 저희 딸이 과학 쪽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애인데 한번 읽혀보고 아마 읽으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 이 최영주 교수님 편에 아마 여기 보면 막 그 어떻게 수학에 빠지게 된 부분뿐만 아니라 첫눈에 반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남편분 만나시고 막 이런 흥미진진하고 드라마틱한 얘기가 많아서 아마 중고생도 굉장히 재밌게 이미 고3이라서 좀 때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지만 100세 시대잖아요. 뭐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이 책들을 읽으면서 이미 이제 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달라서 다른 직업의 세계를 가고 있지만 이분들의 이제 특징이 그 과학이라는 것의 특징이 어떻게 생각하면 현실에 딱 쓸모가 있는 것이 아닌 주제를 가지고 과학 그 연구 제목을 잡아서 그것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모든 과학자나 수학자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알고 보니까 그 수학이나 이렇게 잘 현실 세계에 적용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밑받침이 되어서 결국은 그 우주 과학도 가능하게 된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응용 화학 공학 분야에서도 응용하게 된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아주 작은 것들도 막 꾸준히 열심히 해보면 책에도 나오잖아요. 생활상에 참기름 진짜 가짜 맞아요. 구별하는 어떤 그런 맞아요. 그런 것도 네. 나오잖아요. 모든 게 과학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하기 나름으로 과학이 들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또 여기에 보니까 저기 진로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기자님 오셨으니까 또 기자님 궁금하잖아요. 네. 어떻게 기자가 되려면 어떤 장점이 있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기자가 되려고 하면 보통 이제 글을 쓰는 능력을 우선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글 쓰는 능력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훈련을 하면 누구나 다 이제 비슷하게 될 수가 있고 특히 기사라는 게 막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글쓰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육하 원칙에 따라서 팩트가 이제 잘 정돈돼 있는 글쓰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글쓰기는 누구나 훈련을 통해서 일정 정도 수준이 될 수 있고 근데 기자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이제 사람을 만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여기 이제 과학자분들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으면 그거를 이제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그 호기심을 이제 파헤쳐 나간다면 이제 기자는 세상과 사람에 대한 호기심을 사람을 만나가지고 파헤쳐가지고 알아내는 게 기자이기 때문에 하루에 또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막 엄청나게 한 2-30명을 만나야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많이 만나요? 제가 예전에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아니었을 때 최초로 나온 이 폴더폰에 인명 저장이 아마 300명이 좀 넘으면 이제 더 이상 저장을 할 수 없는 2010년, 2000년도 그때 그랬을 때 항상 그랬어요. 금방 일주일 만에 300명이 다 차요. 지우고 대단한데요? 또 일주일 만에 또 열심히 지워가지고 나면 또 더 차고 그래서 그리고 하루에 전화 막 나중에 밤에 가가지고 전화 통화 목록을 보면은 30통에서 50통 정도는 기본이고 막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거가 굉장히 에너지를 사실 많이 빼앗잖아요. 근데 네.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에너지를 얻고 재밌고 거기서 지치지 않는 어떤 열정을 느끼실 수 있는 분이 기자로서 가장 큰 장점과 네. 대포폰이 그때는 없었나요? 대포폰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네네 맞아요. 그래서 듀얼폰이라고 해가지고 왜 이렇게 번호를 2개를 가지고 네네. 있고 음악이 2개로 네, 멜로디가 다르게. 나와가지고 이제 개인 기능과 이제 이제 기자로서 그걸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 폰이 2개인 사람도 있고 그러긴 했어요. 근데 신기하다. 그런 분 있잖아요. 왜 멜로디가 가족인 것과 맞아. 회사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구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진짜 과학자 그 과학의 길을 가는 것과 우리 그 사람을 만나는 기자라는 직업과 그 두 가지가 모여가지고 책이 되는 거네요. 네. 그죠? 네.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한다는 거는 그 결국은 통합된 뭔가가 있어야지 하나로 어떤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분야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그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그 김아래 기자님 지금도 기자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육아랑 이 책에도 참 그 육아 전쟁 막 이런 얘기 과학자들도 또 재밌었던 것이 조금 늦게 결혼을 하시거나 일찍 하시거나 하여튼 육아 전쟁은 누구든지 다 겪어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한창 육아 전쟁 중이세요? 네. 제가 지금 한 11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니까 약간 육아 전쟁에 막 핫한 거기서 기간 조금 약간 지나는 네네. 느낌을 갖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신문사에 칼럼에 쓴 적이 있는데 육아를 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양 다리에 모래 주머니를 차고 그걸 차고 이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거기에 허들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계속 이 허들을 넘는 그런 느낌이라고 이제 육아를 표현한 적이 있는데 이 책에도 보면 이 과학자분들 정말 다 내노라하는 스타분들인데도 모두가 다 육아에 대해만큼은 모든 여성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너무 이제 힘들고 또 김빈내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한 4-5개의 접시를 계속 저글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그래서 원래 이런 분들은 되게 육아에 있어서도 다른 이제 직업군의 여성분과 다른 어떤 뭐 효율적인 방식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 정말 똑같이. 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는 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그만한 시간과 사랑이 들어가야만 커지게 되는 거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그 단계는 지났거든요. 그래서 부럽습니다. 이제 더 큰 일이 남았죠. 어떻게 하면 잘 독립을 시킬 것인가. 맞아요. 앞으로. 제일 어려운 문제죠. 네, 더 어려운 문제.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고개 하나 넘으면 더 높은 산이 맞아요. 나타난다. 그래서 있는 상태를 잘 지켜라. 11살이면요. 너무 예쁠 때예요. 지금 같이. 11살이면 크기라도 하잖아요. 계속 자라기라도 하잖아요. 그거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중학교 가보세요. 이제. 아니에요. 고등학교도 가보세요. 네, 전쟁이에요. 이제 심리 전쟁. 네. 저희가 사실 우리 작가님을 모시고 이 책에 관한 얘기들을 더 많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이 얘기를 하면 책을 읽을 재미가 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 마지막으로 혹시 다른 질문 있으세요? 제가 또 했어요. 네, 괜찮으세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 책을 쓰시면서 정리를 하시면서 나한테 가장 흡사하다라는 그런 캐릭터가 혹시 있으셨어요? 저한테 가장 흡사한 캐릭터는 전혀 없었고요. 전혀 없었고 근데 제가 좀 놀랐던 지점은 여기 분들이 모두가 다 부모님한테 공부를 하라거나 뭐 무엇이 되라거나 하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으신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냥 이제 혼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거기서 재미를 느껴서 막 파고 들어갔고 파고 들어가서 알게 되는 무언가에 굉장한 흥분과 짜릿함을 느껴서 더 파고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혼자 내버려 뒀더니 막 그렇게 가는 케이스인데 사실 그 부분이 되게 놀라웠던 게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이제 공부하라거나 그런 적이 들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 최영주 교수님이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알파벳을 처음 접하고 충격을 받고 다른 아이들이 다 알파벳을 아는데 나만 모른다는 거에 이제 되게 충격이었는데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알파벳을 모르고 들어가서 영어 선생님이 이제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적어서 내라는데 저만 못 적어낸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그때 엄청 충격을 받아서 집에 와가지고 혼자서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뭐 학원도 없고 엄마도 뭐 그런 거에 직장을 다니셔가지고 뭐 아이가 수업을 따라가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에 근데 알파벳을 혼자 떼고 나서 아이들이 그 다음에 보니까 막 헬로우 HELLO라고 쓰인 걸 헬로우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아니 저거는 어떻게 읽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고서를 펴놓으니까 그때 이제 괄호 열고 헬로우라고 써 있어요. 그거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H에는 히읗 발음이 나나 보다. K는 기읍 발음이 나는구나. 그걸 혼자 한 달 동안 막 머리를 싸매고 알아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게 알아낸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이걸 어디 가서 테스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동생이 이제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동생한테 내가 어마어마한 걸 알아냈어. 너한테 이제 영어를 읽는 법을 알려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 가르쳐줬어요. A는 뭐 애 발음, B는 비읍 발음 이래가지고 알려주고 막 외우게 시켰어요. 외우게 시키고 나서 제가 동생한테 제일 먼저 읽게 한 단어도 기억이 나요. 집에 소주병이 있었는데 그 소주병이 이제 진로였거든요. 진로라고 JINRO라고 써요. 다 외우게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가져다 주면서 이거 읽어보라고 했더니 동생이 떠듬떠듬 읽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기뻤어요. 내가 심지어 이거 혼자 알아냈고 이걸 갖다가 교육을 통해서 동생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도 이제 이걸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영어를 혼자 알아낸 그 짜릿함과 기쁨이 너무 커서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혼자서 이제 너무 신나게 했죠. 신나게 하는 건 아무도 말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맞아. 내가 이런 거 알아냈다는 게 그래서 이제 결국에 대학교도 영문과를 진학하게 됐죠. 그러시구나. 예.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아이한테도 저 교육 철학이 혼자 알게 되는 기쁨이 어마어마하고 그 기쁨을 알게 되면 사실 누가 말릴 수가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공부를 하라는 소리를 전혀 안 해요. 그게 저의 교육의 정말 최고의 기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원래 신념을 이 저자분들의 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그것도 굉장히 기뻤어요. 이 작업을 하면서 역시 내 생각이 맞구나. 네. 오늘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네요. 왜요? 너무 공부하라고 하셨군요. 너무 공부하라는 소리를 많이 했어 우리 애들이. 아니 그런데 여기서 또 잠시 또 뭐죠? 이렇게 다른 케이스도 있어요. 저는 공부하라는 일을 별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반반이에요. 아니 근데 그런 경우에는 공부가 아닌 또 뭔가가 있는 거죠. 저 끼가 있자 타고난 끼가 있잖아요. 우리 하수씨네 아들은 수영 선수예요.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 수영하잖아. 그런 건 신기해요. 네.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수영하는데 그러니까. 물고기로 안 태어났는 경우. 아니 저희 애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 뭐 그렇게 꽂혀 있는 걸 정말 희한하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 좋아하는 거는 정말 그 독특해요. 어렸을 때 이렇게 제가 그 소풍날인가 언젠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때는 다 운동장 교실로 안 들어가고 운동장에 모이잖아요. 네, 그렇죠. 운동장에서 모이는데 우리 애가 조금 다른 애들보다 늦게 들어가는 애들한테 막 쫓아가갖고 애들이랑 막 어울리는 거. 그다음에 또 딸애도 보니까 어렸을 때 어디 이제 캠프 같은 데 보내는데 버스를 태웠어. 그럼 다른 애들은 다 엄마랑 이제 헤어지니까 어린 애들이 엄마 창문에다 엄마 손을 흔들고 막 엄마한테 그러는데 우리 애는 엄마는 다 없어. 관심이 없고 버스에 타서 뒤에 앞에 누구 옆에 누가 앉았나 막 그거 쳐다보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날 샜다. 저렇게 그 주변에 관심이 많으니 뭔 공부가 집중이 되겠냐. 그래서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자는 기본 그게 또 허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방향 결국은 근데 이제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자기한테 성향에 맞는 걸 잘 찾아서 그 성향을 잘 길러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 어줍잖은 교육 철학을 이 자리에서 또 서로 나누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죠?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학 작품이나 사회 역사 관련 책을 다룰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 갑자기 아주 작은 RNA에서부터 범죄를 추적하는 과학 수사, 또 극지의 미생물, 또 장애를 극복하는 인공 근육, 게다가 수학의 정수론까지 읽고 보니 우리의 세계가 한층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의 질문을 설정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과학적인 마인드를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수다를 떨기 위해 먼 곳마다 않고 시간을 내어주신 특별 출연 김아리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또 이 책을 출판하신 메디치에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종종 좋은 책을 있으면 알려주시고 의자가 부족해서 이 자리 못 오시고 그죠? 네, 안타깝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샅샅이 훑어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끝내기 전에 다음 회에 대해서 특별 광고 드릴게요. 2016년 고양시에서는 그 스토리 창작을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 공모전에서 대단한 작품들이 수상했다고 하고 그 작품집을 책으로 묶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공모 당선작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저희들이 요모조모 잘 읽어보고 또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저희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오네요. 네, 시나리오 오래간만에 저희 시나리오 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